안녕하십니까. 재테크 매거진의 정윤영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서정화 팀장, 최준영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적립식 투자 100% 성공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적립식 투자에 의존하시는 많은 분들이 내가 왜 그동안 수익이 안 나는지 알겠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적립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관리 방법과 좋은 상품 좀 추천해달라는 전화가 많이 왔었는데 단순히 전화통화를 알려드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기본적인 금융투자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개인별로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바로 드릴 수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죄송스럽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많이 문의가 있으셔서 저희가 지금 작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노하우 또는 적립식 투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싶다. 이런 시간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 또 방송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는 내용에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못 해드린 얘기 또 관리 방법에 대한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작은 만남의 시간을 좀 준비 중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지난주 적립식 투자 100% 성공하기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목돈 투자 100% 성공하기라는 주제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목돈 투자가 적립식 투자보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목돈 투자도 결국 위험 관리만 할 수 있으면 적립식 투자와 큰 차이가 없고요. 오히려 적립식 투자보다 더 많은 투자 상품을 활용해서 분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보다 여유가 된다면 목돈 투자가 더 좋은 효율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적립식 투자는 공격과 수비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만 목돈 투자는 그 목표 수익률, 개개인의 목표 수익률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상품을 찾는 것이 조금 까다로울 뿐입니다. 네, 그렇다면 목돈 투자 100% 성공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번 주 소개해 주실 내용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목돈 투자 100% 성공하기와 그리고 다양한 상품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목돈을 운영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걸 컨설팅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상담이나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전화 02-3153-2669번 또는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을 남겨주세요. 저희가 상담과 컨설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재테크 매거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요. 최준영의 깨알같은 자산관리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적립식 투자에 이어 목돈 투자 성공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좋은 정보 알려드린다고 하는데요. 최준영 팀장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준영의 깨알같은 자산관리법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눠봤었죠? 적립식 투자, 적립식 펀드에 관한 제가 관리 방법이나 주의할 점을 알려드렸었죠. 이번 시간에는 목돈 투자 100% 성공하기라는 주제로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자, 저번 시간 리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저번 주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한번 보시죠. 적립식 투자의 포인트, 제가 몇 가지만 기억하라고 해드렸는데요. 예측이 아닌 뭐를 해야 된다? 대응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상품에 가입하거나 펀드에 가입할 때는 예측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렇게 오를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듣고 가입을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도 손해가 나는 건 뭐다? 자꾸 적립을 해서 기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서너 달이 아니라 2, 3년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데요. 그동안 승승장구하는 펀드는 없습니다. 한 번의 등락은 맛보게 되고 그 타이밍에 대응을 할 수 있어야지 나의 돈 관리가 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위험 관리는 필수. 우리가 위기가 닥쳤을 때 펀드가 하락하고 있을 때 바로바로 위험 관리를 통해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점, 위험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점이었고요. 또한 꾸준한 수익률을 앞에 두 개를 바탕으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한 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측을 잘하는 것보다 꾸준한 수익률을 계속 꾸준히 유지해야 된다는 점이 적립식 투자의 포인트였습니다. 자, 목돈 투자는 여기에서 분산 투자와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분산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목돈 투자를 할 때 한 종목에 이제 그 주식형 펀드로 들어가더라도 그 안에서 국내나 해외로 이제 분산 투자를 해줘야 된단 말인데요. 자, 목돈 투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더 다양합니다. 이제 투자의 종류만 해도 대상만 해도요.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ELS, ELD 그리고 기타 금이나 부동산 같은 게 있겠죠. 주식형 펀드로 우리가 수익 내는 건 쉬워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낮을 때 사서 높을 때 팔아라. 간단하죠.
예,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채권 혹은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는데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투자를 할 때는 기본 원리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투자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해야지 수익이 나는지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릴게요. 자, 채권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은 뭐다? 돈을 빌려주고 받은 증서다. 내가 꿔준 돈이에요. 내가 돈을 꿔주고 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건 뭐예요?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을 받고 만기가 되면은 내가 꿔준 돈을 돌려받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은 거예요. 낮지만 안정적인 수익률이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채권형 펀드에 가입을 할 때 사실은 이 이자 수익보다도요. 매매 차익이 더 발생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매매 차익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채권형 펀드가 낮지만 안정적인 수익률로 가는 것 같으나 손해를 입습니다. 채권형 펀드도 손실을 입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나는 안정적인 게 좋아하면서 가시면은 큰 코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뭐한다? 발등 찍힌다. 자, 왜 채권형 펀드도 손실을 입을까요? 채권형 펀드 혹은 채권에 손실을 입는 경우는 가장 큰 요인은 금리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치가 채권 가격이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반대로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이 원리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현재 채권 가격이 내려갔을까요? 올라갔을까요? 혹시 맞추신 분 있나요? 정답은 채권 가격이 올라갔겠죠. 최근에 금리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채권 가격은 그만큼 이익을 봤을 겁니다. 하지만 글로벌 채권들은 다릅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들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채권형 펀드도 손실을 입는단 말이죠. 자, 우리나라도 언제까지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금리가. 향후 우리나라 금리 상승 시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보통 채권형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저는 예금은 너무 이자가 안 되고 그거보다 몇 %는 더 받고 싶은데 그렇게 큰 위험은 감수하고 싶지 않아요. 해서 채권형 펀드에 가입을 해요. 사실은. 예.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해서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손실이 발생하면은 놀란다는 거죠. 손실이 안 날 줄 알았는데. 자, 채권형 펀드는 안전하다.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이게 디테일한 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국제 채권 펀드 현황입니다. 글로벌 채권 현황인데 여기 보시면 1년 수익률이 최근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10%라고 되어 있어요. 채권형 펀드인데 마이너스 10%면은 손실이 많이 난 거거든요. 이렇게 본인이 갖고 있는 채권형 펀드가 지금 국제 채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미 손실을 보셨을 거고요. 국제가 아니라 국내인 것들은 지금은 이익을 보셨지만 나중에는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고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채권형 펀드 말고도 가장 많은 질문, 궁금해하신 것 중에 하나가 ELS, ELD죠. 이게 뭔가요? 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ELS, ELD는 파생 상품으로 분류가 되면서 주가 연계 증권 혹은 예금이라고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약정 기간을 맺고 그 안에 주가가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옵션을 걸죠. 그래서 약정된 수익률을 지급받는 형식인데 대안은 될 수 있으나 확실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보통 주가가 횡보를 할 때 ELS, ELD가 약속된 수익률을 지급을 받는 형태가 많은데요. 자, 문제는 제가 강의 드릴 때 강조한 게 몇 가지가 있었죠. 대응과 관리라고 했죠. ELS, ELD는 계약 기간이 1년,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길기 때문에 중간에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관리가 안 된다는 약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ELS, ELD가 대안될 수 있으나 확실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 여러분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타이밍에 그러면 우리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떻게 타이밍에 투자를 분산시키고 어떤 종목에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있으면 올라갈 때는 우리의 목돈들을 주식형 펀드 안에 국내나 국제로 분산 투자를 시켜줘야 됩니다. 흐름을 타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가가 상승할 때는 그 트렌드나 흐름을 타고 주식형 펀드로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는 채권형 펀드로 변경을 하는 거죠. 네. 채권형 펀드, 증시가 내려갈 때는 반대로 증권시장에 몰려있던 돈이, 이제 채권시장으로 몰리게 되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형 펀드로 바꿔주시고,
주가가 횡보할 때는 CMA나 MMF 같은 좀 더 유동성 있는 거나 아니면 대안으로 뭐라 그랬죠? ELS나 ELD 같은 상품을 활용하셔서 수익을 얻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횡보한다고 해서 국내 증시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해외로 눈 돌리시면은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식형 펀드가 들어갈 수 있는 상승장인 곳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서 해외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다시 주식형 펀드로 흐름에 쫓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사례 한번 볼까요? 42세 A씨는 2009년 채권형 펀드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단 말에 해외 채권 펀드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금보다는 더 높은, 국내 채권보다는 조금 더 높은 해외 채권 펀드 운용을 시작했는데 5년쯤 지난 어느 날 계좌를 확인한 A씨는 5% 남짓의 수익을 확인한 후 실망감에 해지하게 되었다. 분명 이분이 처음에는 4%, 5%씩 수익률을 거뒀을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5년 평균이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1년에 1% 수익을 거뒀단 말이죠. 이거 예금 아닌가요, 예금? 그럼 굳이 내가 이렇게 투자할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우물만 파지 마시고 다양한 흐름에 맞춰서 분산 투자와 타이밍을 이용해서 적절한 시기에 운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리스크를 줄이고 여러분들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네. 기본적으로 목돈 투자라고 하면 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금액을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최소한 목돈 투자라는 거에서 성공을 하려면 최소 어느 정도 적정 금액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면 괜찮을까요? 개인의 상황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요. 보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상 정도만 가능하십니다. 일단은 예적금이든 뭐든 빨리 그 목돈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 해외 펀드도 지금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해주시는 케이스인 거죠? 그렇죠. 이제 국내 주식형이 관리 면에서는 훨씬 잘 되고 편합니다만 개인별 목표 수익률을 초과하기 위해서는 혹은 지금처럼 주식장이 횡보할 때에는 해외 주식형도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끝으로 해주신 내용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준영의 스마트한 깨알 팁입니다. 자, 적립식 투자에 이어서 목돈 투자는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투자의 타이밍을 잡아라. 흐름을 읽고 지금 그 흐름에 그대로 편중돼서 슬쩍 올라타시면 됩니다. 주식장이 올라가고 있을 땐 주식형 펀드로 가시고 그 안에서 분산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최대한 낮추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한 우물만 파지 말아라. 내가 어떤 상품이 무조건 안전하다, 채권은 무조건 안전하다고 해서 그만 믿고 가시면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고수익, 고리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상품을 다양화하고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면은 수익률과 안정성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실 수가 있다는 점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서정화의 친절한 재무 컨설팅 시간입니다. 그 전에 재무 상담이나 컨설팅이 필요하시는 분은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또는 문자로 상담 신청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목돈 투자의 컨설팅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릴 시간인데요.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서정화 팀장님, 좋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정화의 친절한 재무 컨설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돈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목돈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례를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공격적이고 또는 안정적이고 서로 상반되거나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들께서는 보시면서 따로 생각해 보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돈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분이십니다. 31세 여성분으로서 목돈 2천만 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목돈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시고 투자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셔야 될지 모르셔서 그 상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더니 현재 상황
현재 2천만 원을 가지고 계시는데 공격적으로 수익을 2배에서 3배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 현재는 CMA에 거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금도 이 자금을 모아서 나중에 종잣돈이나 또는 노후 자금으로 마련을 하고 싶으신데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CMA에 거치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투자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디에 넣으셔야 될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거치만 하고 계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익률 자체가 공격적인 것과 안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향이 조금 상반될 수 있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드렸습니다. 수익률 자체를 고객님께서는 예금 금리의 4배에서 5배 정도의 수익인 10% 정도의 수익 이상을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그걸 실행하는 데에는 조금 어려운 면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막연하게 수익률 2배, 3배라는 기준에 두게 된다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정해드렸는데요. 예금 금리에서 2.5배에서 3배인 약 7% 정도를 최소한 이 정도는 지키시면서 목표한 수익률인 4배, 5배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보실 수 있도록 일단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때는 그 자금들을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추구하시기 때문에 주식형으로 이제 편입을 하게 되었고 주식형 같은 경우도 국내 말고 해외나 다양한 부분으로 지역을 분산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식형 100%로 편입을 하여 유럽 주식과 해외 주식형으로 50%, 50%씩 편입을 나눴습니다. 그 후에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국내 하락 시기로, 국내 지금 추세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국내 하락 시기로 그 포트폴리오 편입을 제외하였고 중국이나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는 불안정한 지금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지금 인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채권이나 그 외적인 부분들은 제외하고 그렇게 편입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금 운용 포인트로 주식형 위주의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면서 장기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부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공격적인 부분을 추가를 드렸고 투자 지역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높은 부분을 보다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투자 지역은 자유롭게 분산해서 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 시에는 펀드 변경이나 또는 위험 관리를 통해서 수익률이나 이런 것을 지키고 그 외적인 부분은 추가 납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례자의 경우는 사실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투자성이 강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투자 경험이 많지 않으셨다고 그랬는데 그러신 분한테 너무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거 이거 나중에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만약에 공격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배우려는 자세도 좋으셨고 이해도 굉장히 높으셨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기간별로 조금씩 배워가시면서 공격적인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문제가 없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 위험관리 방법들을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서 배워가자고 그렇게 함께 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게 뭔 소리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조만간에 수익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100%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오픈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계속 저희 방송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팀장님 다음 사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자분은 50대 후반 여성분이셨습니다. 50대 후반 여성분으로 자영업에 종사를 하고 계셨는데 목돈 1억 8천만 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자금을 가지고 노후나 그 후회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되셔서 상담을 주셨습니다. 현재 상황은 1억 8천만 원의 안정적인 운영 성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로 투자를 해보시거나 투자 경험들이 부족하시다 보니까 예금이나 적금만 활용을 하셨고 그 자금으로 노후 자금을 만들려고 하시다 보니까 수익률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불어나지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이 돼서 노후에 받을 연금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예적금의 2배 정도의 수익률을 원하셨지만 그렇게 하셨을 때는 노후 자금이 거꾸로 불어날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이 돼서 기준금리의 2.5배 조금 수익률을 높이셔가지고 약 6.5% 정도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기준으로 목표를 가져가시면서 수익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도 1차와 2차로 나눠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실 때 1차로는 수익률을 조금 높이시고 2차로는 좀 낮추셔가지고 가져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례자님께서 운영을 하시는데 관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하시고 부담스러워 하셔가지고 관리가 제가 옆에서 케어가 가능할 때 관리를 해드릴 때는 수익률을 좀 높이 가져가시고 그 후에는 수익률을 조금
어려움이 없이 그냥 지킬 수 있도록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셔서 수익률을 적게 가져가셔가지고 위험이 전혀 없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기간을 좀 분산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좀 가져가셔야 될 시기에는 주식형 70%와 채권형 30%로 운영을 하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형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으로 유럽이나 선진국 또는 친대하로 분산을 하여서 주식에도 전혀 위험이 없을 수 있도록 하고 채권 같은 경우도 국내 채권과 해외 채권 이렇게 분산을 하게 됐습니다. 이 포트폴리오가 사실 실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노후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니라 주식형 100%로 수익률을 가져가시고 옆에서 관리를 하시면서 케어가 되실 때는 관리를 하시면서 수익률을 가져가시고 그 후에는 다시 포트폴리오를 정리하셔가지고 수익률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가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례자 첫 번째 분과 동일하게 이분도 지금 현재 시장 상황상 주식형 100%로 해외 주식형과 유럽 주식형, 선진국으로 투자를 하여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현재는 수익률을 추구하지만 그 후에는 2차로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여 전혀 수익률이나 이런 위험에 대한 걸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역시나 지금 현재로는 금리가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채권이나 그 외 부분들은 조금 제외를 하였습니다. 투자 대상이나 지역을 분산하면서 위험들을 계속 분산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로는 미들 리스크 미들 리턴을 가져가지만 노후 자금이기 때문에 자영업을 그만두시고 난 다음에는 리스크가 없도록 주가 하락 시에는 MMF로 변경을 하여서 위험을 거의 안 가져가시도록 하셨고 그렇게 해서 수익률을 확보하셔서 지킬 수 있도록 이런 운영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초기에는 좀 집중적으로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자는 말씀이시고 어느 정도 시기가 돼서 자금이 좀 커지고 나면 그다음부터 분산 투자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발생시키자라는 의도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네. 그렇게 되면 너무 분산이 많아져서 이 이 사례자분께서 이게 관리가 되실 수 있는지 사실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투자 대상이 많을수록 위험이 분산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관리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추후에 편입이 돼서 포트폴리오를 변경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피할 수 있도록 해지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가지고 편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험들을 분산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로 인하여 수익률을 가지고 계셨던 거를 거꾸로 손해를 보시게 되면 노후 자금이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가져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컨설팅 포인트, 팁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서정화의 친절한 팁입니다. 고객마다 목표나 목표 수익률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와 목표 수익률을 자기 기준을 정해서 개개인별로 설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투자 대상과 지역을 분산해서 수익률을 맞추는 것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투자 성향과 운영 기간까지 고려를 하셔서 상품을 선택하신다면 그 투자 수익과 투자 목표를 이루시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주간 적립투자와 목돈투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투자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은 지속적인 수익률 관리, 이것이 핵심 포인트였네요. 지금도 투자를 하는데 수익이 안 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내가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고요. 문제가 있다면 계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하셔서 꼭 좋은 재테크, 성공하는 재테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화 02-3153-21669번 그리고 문자 02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과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과 컨설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재테크 매거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